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떨어지는 지지율, 치솟는 비호감도, 반복되는 일가족과 측근 비리 폭로, 어느 것 하나 순탄한 일 없는 윤석열. 그를 보호해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높은 지지율로 버티게 하며 연명해 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치에 다다랐는데요. 연이어 터져나온 줄리 동거설과 줄리 벽화까지 그가 입당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버티게 했다가는 지지율 하락은 불보듯 뻔하며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떡락할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결국 똥줄 탄 윤석열은 마침내 국힘당 입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실행했는데요. 그나마 이 입당도 현 국힘당 지도부에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 중도 확장 등을 내걸며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가 30일 전격 국힘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힘당 당사를 찾아 권영세 국힘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서를 작성했는데요.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윤 후보가 8월 2일 국힘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발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 직후 윤석열 캠프에선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최근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등 김종인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국힘당 일부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국힘당 입당이 촐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30일 윤 후보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남긴 뒤 이날 오후 전격 입당을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제1야당인 국힘당은 당내에서 대선 주자를 만들지 못한 채 외부 수혈로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를 찾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청장이었던 윤 후보를 영입하며 허약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한 정치학 전공 교수는 결국 당비를 내며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당원이 부족한 허약한 정당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1야당임에도 대선 주자를 키워내지 못한 것이라며 한국의 거대 정당이 얼마나 대중과 소통하며 의사를 반영해 정치인을 길러내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준석 국힘당 대표조차 윤석열 캠프로 간 인사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8월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며 징계를 보류했는데요. 이 역시 국힘당 내부의 윤 후보를 대처할 만한 주자가 없는 점을 고려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윤 후보의 입당은 결국 당 밖에서 개인기로 행보를 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대권 선언 이후 한 달간 윤 후보는 이렇다 할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각종 의혹과 실언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국힘당 지도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날 오전 윤 후보의 입당 소식이 정치권에 알려지자 국힘당 공보실은 기자들에게 오늘 윤 후보의 당사 방문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따로 협의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 참배 등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윤 후보가 입당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공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보이지 않지만 이준석과 윤석열의 기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 입당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전체 질문의 한 반 정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당적 없이 좀 경청하는 그 시간을 좀 더 갖고 싶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나중에 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당적을 가진 신분으로도 국민의 힘에 또 이 정권 교체를 또 열망하는 분들의 넓은 그런 그 성원과 지지를 또 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굳이 끄는 것보다 내주부터 휴가도 시작이 되고 그냥 국민들께 어떤 제가 입당하는 것 같고 좀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당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30일 전격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청장의 입당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당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앞서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일방적으로 입당을 통보해 윤 전 청장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원 정치가 재현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윤 전 청장 대선 캠프는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공지를 통해 국힘당 당사에서 오후 1시 50분께 윤 전 청장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만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언론은 윤 전 청장이 이날 국힘당에 입당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청장이 입당하는 이날은 당 지도부 모두 당을 비운 날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순천 일정으로 호남에 있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를 간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국힘당은 이날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공보실 명의로 윤 전 청장의 오늘 당사 방문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따로 협의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범야권 지지율 1위인 윤 전 청장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일정으로 없는 당사에서 입당을 한 건데요. 그의 이런 입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제1야당을 접수하는 점령군처럼 보여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입당 후 기자들의 입당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입당 관련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정권교체와 정치활동에 혼선과 누를 끼칠까 생각했다며 제가 결심한 지 몇 시간 안 됐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대선 행보의 좌표가 될 입당을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역시 윤석열다운 무대뽀 결정이었습니다. 윤 전 청장은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은 몰랐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날 윤 전 청장의 입당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됐습니다. 권 위원장은 사진 촬영 후 윤 전 청장에게 줄 꽃다발을 찾다 뒤늦게 나타나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또 윤 전 청장의 입당서가 TV 뉴스에 그대로 생중계돼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당은 추후 지도부가 있는 자리에서 환영식을 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최 전 원장은 입당 하루 전날에 권 위원장과 만나 입당 시기를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15일 입당할 뜻을 전했었죠. 최 전 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이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서도 입장 의지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입당 원서를 썼는데요. 사전에 인지했던 국힘당 지도부는 당사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꽃다발을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최 전 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당 배지를 직접 달아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최 전 원장과의 대조적인 윤 전 청장의 입당 모습,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국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정치권의 예상보다 빠른 입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왜 하필 지금인지의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 전 청장이 전날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국힘당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던 만큼 입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였지만 시점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준석 국힘당 대표조차 전날 윤 전 청장의 입당 시기와 관련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친여 지지자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윤 전 청장 입당을 지지율 하락 등의 부정적 요인과 결부해 해석했는데요. 한 이용자는 그만큼 급한 것이라며 입당하면 당의 목소리가 커지니 최대한 미룰 거라 봤는데 갑자기 입당하는 걸 보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벽화 때문인가
아니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외에도 이번 입당이 윤 전 청장 본인과 처가의 신상 검증을 견디기 위한 위기 관리로 해석하는 반응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동거설에 이은 이른바 줄리 벽화의 타격이 컸나 보다, 의혹을 혼자 견디기 힘드니 당의 도움을 받으려나 보다 등의 반응을 남겼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부마 발언을 무마하려는 시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27일 부산을 찾았을 당시 1987년 6월 항쟁 조형물을 두고 이건 부마인가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부마 발언이 은근 화제가 됐다며 어차피 입당할 것 우선 급한 불 덮어보자는 심정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27살이고 저희 집도 그 연세대학교 앞이었고 도대체 이한열 열사의 체류탄을 맞고 쓰러진 그 사진을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희 나이 또래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거기가 이제 부마 항쟁 또 60 항쟁, 그래서 주로 부산 마산 지역의 항쟁들에 관한 조각 이런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장소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장제원 그 의원께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한열 열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에 부산 마산 지역 그 항쟁인 줄 알고 서울의 그 연세대학교 앞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맞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마와 이제 60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친야 지지자가 많은 FM 코리아에서도 입당 시기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 중인 점에 주목했는데요. 한 이용자는 이 대표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맞는 것 같지 않느냐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다. 윤 전 청장이 이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참모진은 이런 그림을 생각을 안 했을 리 없다. 휴가 때 입당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니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다른 이용자도 당대표 외부 일정에 맞춰 입당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맞장구 쳤는데요. 이외에도 일부러 이 대표가 자리 비운 날에 입당한 것이다. 왜 입당하면서까지 이 대표와 신경전을 하는 걸까라는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입당했고 그는 건너지 말아야 할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청장이었던 그가 극우보수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올라선 날인데요. 진짜 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얼마나 버틸지 이제 시작해봅시다.